지청만리 제1편. 아니, 문소리에 놀라 화닥닥 일어서던 정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금방 갈아들던 아들의 오줌 기저귀가 철썩 손에서 떨어져 내렸다. 문틀을 꽉 채우고 선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틀림없었으나 너무도 초라해진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골이 된 얼굴, 때국물이 흐르는 옷주제, 한쪽 어깨에 후줄구리에 걸쳐진 넝마가 된 빈 배낭. 원래 겁석 마르고 꺾어부정한 체구이기는 했지만 정숙은 지금 30대의 남편이 아니라 그 어떤 중늙은이를 마주선 것만 같았다. 불과 20여일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도 변모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수 3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갔다 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말이다. 여보 왜 그래? 영민 아버지! 정숙은 그제서야 남편의 가슴에 칵 매달렸다. 살아왔군요. 살아왔어요. 자, 이런 애 깨나겠어 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얼마나. 정숙은 남편의 종가슴을 마구 두들겨 댔다. 기다리긴. 안 기다리게 됐어요. 여행중도 아무런 길 떠날 준비도 없이, 그것도 화술에 흠뻑 취한 채 떠나는 열차에 매달려간 당신을 말해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소.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병화는요? 어머님. 그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는 뵙지도 못하고 왔소. 무슨 말씀이야요? 난 집에 가다치도 못했댔소. 뭐라고요? 그럼 여태 어디? 여보, 나 냉수부터 좀 줘. 남편이 지퍼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나게 셔츠 앞자락을 열어 헤치며 목뼈가 음실하도록 마른 침을 연신 삼켰다. 정숙이 얼른 물을 떠다 주자 남편은 벌컥벌컥 단숨에 바닥을 냈다. 그리고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아들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우리 영민이 그새 컸구만. 극도로 지치고 허기진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앓는 소리 비슷한 남편의 목소리를 정숙은 이때야 가늠해 들었다. 그럼 영민이랑 같이 계세요. 내 볼 좀. 정숙은 부엌으로 나가 부랴부랴 쌀을 씻어 일다 말고 남편을 불렀다. 여보, 찬물로 세수 안 하겠어요? 대답이 없었다. 여보. 정숙은 문을 열어보고 놀랐다. 남편이 그새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입을 헝하니 벌리고 창백한 얼굴로 노그라진 그 모습은 산 사람 같지 않았다. 허리춤에서 기어나온 듯한 하얀 이 한 마리가 검은 바지 혼솔을 따라 아래로 기어내리고 있었다.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 듯 흠칫 그것을 집어드는 정숙이 두 눈에 다시 눈물이 핑그르 고여 올랐다.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그저 어줍고 착하기만 한 사람인 남편에게 어떤 악행이 가해졌기에 이 지경되어 돌아왔으랴. 정숙은 그 전후 사연을 남편이 몸살로 죽을 듯 앓고 난 사흘 후에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고향의 어머니는 흰 옷을 입으시고 푸른 강 맞은편 언덕에 서 계셨다. 앓는다던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셨을까? 사공에 노젓는 소리는 부지런히 삐걱거렸으나 명철이 탄 배는 더디기만 했다. 영민 애비야. 어머니는 상봉의 순간이 한 초가 새로운 듯 두 팔을 내던 채 물기슭으로 마저 달려 나오신다. 명철이도 더욱 조급해났다. 그래서 선창에 채 닿기도 전에 배에서 몸을 날린다는 것이 그만 발이 좀 모자라 첨벙 물을 디디고 말았다. 헌데 물을 한 채 앞던 그 물이 그처럼 깊을 줄이야. 명철은 푸른 강물 속으로 끝없이 잠겨들었다.
그러다 허우적거려 겨우 솟구쳐 보니 흉흉한 물결이 자기를 강복판으로 밀어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철아! 사색이 된 어머니가 허둥지둥 강기석을 따라 달려오는 모습이 저기에 보였다. 어머니! 어머니! 명철은 마저 소리치며 필사의 힘을 다해 어머니에게로 헤어가려 팔다리를 호적거렸다. 형님! 형님! 누구의 손인가 명철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명철은 꿈에서 깨어나며 눈을 떴다. 누굴까? 웬 청년이 이렇게 근심스레 자기를 마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일까? 몽롱한 의식이 점차 맑아지는 속에 철길 이음새를 뛰어넘는 기차 바퀴의 달카닥 소리가 선명히 들려왔다. 순간 명철은 의자의 차창 구석 쪽에 모로 구겨받고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앉았다. 밤이 어느 때쯤이나 되었는지 중간 통로에 빼곡히 들어앉은 사람들까지도 하나같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꿈나락에 빠져 있었다. 마침 깨났군요. 청년이 다행스럽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정신 차리라고 형님. 형님은 여행 중도 차표도 없이 이 기차에 올랐어요. 술에 취해서. 명철은 찬물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다. 대번에 정신이 왕창 밝아지며 자기 일의 자초지종이 주마등마냥 머리에 떠올랐다.